따로 또 같이 사는 집. 이번엔 가족이 모이는 공간을 살펴볼까요? 마당과 맞닿아 있어 수시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식당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많이 참여. 한상을 차려주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여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참여를 저희가 참여인이라고 하거든요. 꿈이 참외 키우는 참외밭을 참여가 가는데 있는 집. 예. 집에 관심이 없어요. 참여만 예. 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좋아하신다는 우리 임 소장님. 저 잡수집만 마시고 집 얘기 좀 나눠보세요. 공간마다 거리가 많이 있는 편이라서 다 독립돼 있지만 네. 다이닝이 그 매개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모일 수 있는 여지를 다 이렇게 남겨두셨어요. 네. 사실. 서로 떨어진 듯, 먼 듯, 가까운 듯. 네네. 가족에게 필요한 건 적당한 거리. 집은 그 간격을 조절해 주었죠. 우리가 사실은 거실이라는 그 실의 이름이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지 서양의 리빙룸하고도 조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아파트에 있는 거실은. 지금은 사실은 진짜 21세기에 와서는 저희가 근래에 설계한 집들 중에 거실의 역할을 강조한 집이 거의 없어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임사님 되게 싫어하세요. 네.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진짜 없는. 여기도 같이 찾아뵙고. 그래서 떨어져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텔레비전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가족이 모이는 곳. 이 집에는 그런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당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 마음까지 열리는 곳. 우리 건축가들도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마당이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조명이에요, 조명. 그러니까 이 마당에서 햇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당이 뜨거워야 그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돼요. 이게 뜨겁고 저쪽 뭐 이렇게 약간 그 온도 차이가 생겨야 이게 집으로 이렇게 공기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기의 역할이 있고. 햇살과 바람이 머무는 곳. 채우기보다 비움을 선택한 공간입니다. 마치 가족 간의 감정을 덜어내듯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집에도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짓는 집이 아니고 비워서 이제 마당을 만드는 집처럼 사실은 가정에도 사실 아까 아드님이 얘기한 거리도 있고 여백도 있고 그래야지 사실은 서로 느슨한 연대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치매에 이제 발병하고 나서 고맙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드리면 고맙다 이런 말씀 하시면 그 말씀 들으면은 되게 이렇게 좀 뭉클하죠. 할머니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오시는 시간. 잘 가. 아이고. 여기 손잡. 한번 여기요. 여기. 아이고. 할머니에게도 이 집은 가장 편한 장소겠지요. 우리 어머님이 뭐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집, 남편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집, 아이들이 와서 좀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집. 그러니까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공간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힘들고 뭐 혼자 좀 이렇게 보고 싶으면 저 공간에 가 있으면 되고 또 같이 보고 싶으면 이쪽으로 와서 같이 만날 수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떨어져 있음으로써 또 이렇게 그 가족 간에 그런 끈끈한 게 더 생기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이. 네, 가까이 있을 땐 미처 몰랐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 행복해진다는 것을요. 가족에게 이 집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동안 획일화된 집에서 당연한 듯이 살고 있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우리의 옛 주거 공간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답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건축가들이 먼 길을 왔습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옛부터 대가족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곳. 이곳에 남다른 고택이 하나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 때도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그 한옥의 형식이잖아요. 분산해가지고 채를 여러 개 나눠서 서로 각자의 영역을 뭐 만들고 그렇게 이제 뭐 도시에서는 하기는 힘든 거지만 근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태도를 배우는 거죠, 사실. 집의 공간을 분리해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했던 옛집. 이곳의 이름은 김명관 고택입니다. 김명관 고택은 조선 후기 상류층 주택의 면모를 갖춘 집입니다. 1784년 사대부 집안의 김명관이 10년간 공을 들여서 지은 집이라는데요. 무엇보다도 집의 배치와 설계에 있어 많은 가르침을 준다고 합니다.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는 과연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요? 야, 이 마당이 좋더라고.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뭐 사람 마음을 한번 정리하고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얘기도 생각도 하고 그래서. 보통 행랑 마당이 이렇게 있진 않잖아요. 있지 않지. 예. 아, 대문을 열자 보이는 것은 행랑마당. 그런데 양쪽으로 두 개의 문이 보입니다. 각각 어디로 통하는 걸까요? 그럼 이제 사랑채. 나는 갈 그 사람은 사랑채 가고 가고. 노사장은 그럼 안채로 해서 네, 우리 저는 한번 안채 한번 가볼게요. 네. 이따 거기서 만나지 그 네, 중간에서. 이따 아, 사랑채와 안채로 향하는 문이 따로 있었군요. 시작부터 동선이 남다른 집이네요. 그럼 먼저 고택의 위쪽에 자리한 안채를 살펴볼까요? 좋다. 여기 사실은 이 안채가 굉장히 독특한 안채인데요. 보통 안채는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가 사는 여자들만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며느리, 뭐 그에 딸린 살림살이를 하는 여러 여자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같이 있는 곳인데, 이 집은 정말 특이한 거는 그 안채에서 시어머니 공간하고 며느리 공간이 완벽한 대칭이에요. 네, 정말 양쪽이 똑같은 크기입니다. 이렇게 고부간의 평등한 집은 우리 한옥에서도 매우 특이한 경우라네요. 보통은 시어머니 공간이 조금 더 크고 위계가 높고 며느리가 있는 곳은 작고 좀 이렇게 낮은 반면에, 여기는 똑같이 양쪽에 부엌이 똑같이 있고 그다음에 똑같이 안방이 양쪽에 안방 건너방이 똑같은 규모로 있거든요. 대청을 중심으로 양쪽이 동일한 안채. 공간이 나뉘어져 있으니 서로 간섭할 일도 적었겠죠? 그렇다면 그 내부 모습은 어떨까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가 이제 이 집의 제일 중심이 되는 안방인데요. 문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안채는 사실 이 집의 살림을 관장하는 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벽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보관을 한다든지, 그리고 위아래로 다 같이 쓸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요 문은 열어보면 이제 이쪽에 부엌으로 연결이 돼서 이쪽에서 밥상을 이렇게 받아서 아마도 이제 하인들이 여기다가 이제 안방 많이 있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이런 동선을 위한 그런 창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집은 맞은편 반대쪽에도 며느리의 공간도 똑같은 구성으로 돼 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아마 이 집은 살림살이를 시어머니가 관장하다가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그러는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시어머니의 살림살이와 며느리의 살림살이가 서로 독립적으로 굉장히 대등하게 관계 맺었던 그런 집이 아닐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게 하거든요. 집을 보면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관계가 보이기 마련이죠.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각자의 생활을 존중한 집. 이 안채처럼 공간이 분리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안행랑채입니다. 다른 집에선 볼 수 없는 디귿자의 안행랑채가 있고 그 안에 또 똑같이 디귿자의 안채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완벽히 다 대칭이에요. 안채 맞은편에 자리한 안행랑채에는 각자의 곳간이 있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재산을 따로 관리했기 때문이라죠. 우리가 보통 시집살이 할 때 뭐 나중에 곳간 열쇠를 물려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곳간 열쇠를 각자 시어머니 따로 며느리 따로 갖고 각자의 부엌, 각자의 곳간을 따로따로 관리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식구들 간의 어떤 태도, 그러니까 대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서로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대등한 위치에서 살아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상징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집의 안채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삶을 충분히 보장했던 집. 덕분에 가족의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을까요? 자, 이번에는 고택 아래쪽에 자리한 사랑채로 가봅니다. 여기는 이 집에 남자들이 거주했던 사랑채인데요. 전체를 보면은 규모는 5칸짜리 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2칸은 마루방이고 가운데 한 칸이 아마 이제 주인이 살았던 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째 칸이 아들이 살았던 방이고 마지막 칸에 있는 저 한 칸의 앞부분은 복직이라고 그 주인의 이제 시중을 들었던 그 소년이 머물렀던 방이죠. 사랑채는 마당을 지나 오른쪽 안채와 동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지어진 집들은 이렇게 남녀의 공간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길은 통하기 마련이죠. 여기가 그 아들이 머물렀던 방인 것 같은데요. 이 방은 이렇게 나오면 텐마루가 있고요. 텐마루를 통해서 안채로 들어가는 저게 조그만 통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끼를 통해 아내를 몰래 만나러 갔다니 설레는 남편의 모습이 훤히 그려집니다. 노수장님. 아, 네. 여기 있었구나. 아, 예. 여기 안채 봤어? 며느리 방 다 잘 봤어요. 예. 여기가 옛날에 그 비밀 통로였겠지. 네, 아들이 저기 사랑채에 있다가 네. 저 틈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건넌방으로 네. 싹 와가지고 몰래 들어왔겠지. 네. 옛날에는 참 그러니까 보통 대청문을 잠그기도 했다니까 여기는 이제 문 두들기고 어. 며느리 삐졌으면 안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여기서 자다고 그냥 그래도 이렇게 마루도 있네. 그래도. 진짜? 안사랑채 가봤어?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럼 거기 한번 가볼까? 이 집에 또 백미? 그쵸. 딴 집에 없는? 딴 집에서 진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안사랑채는. 나도 안사랑채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되게 낯설, 귀에 설지, 사실은. 이름조차 낯선 곳. 안채 옆 안사랑채는 대체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안사랑채란 건 뭐냐면 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랑채라는 뜻이고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시집간 딸이 몸을 풀러 친정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그런 그 해산 후에 돌봄을 받고 그런 곳이라고 하거든요.
여자들은 왠지 구석에서 일만 할 것 같고 억압받을 것만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안사랑채 이름 자체를 듣는 순간 되게 기분이 굉장히 유쾌해지더라고요. 안사랑채는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는 동선도 따로 마련돼 있었죠.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조그마한 또 다른 옆문이 현문이지만 문이 또 있거든요. 그 드나드는 문을 서로 독립적으로 둬서 식구끼리 서로 간섭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준 거. 그런 게 굉장히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 할 때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수평적이고 되게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요. 안사랑채나 그 여자들의 공간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조성을 해줘가지고 여자들이 자유롭게 자기 친정에도 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그런 조화와 평화와 그다음에 가족 간의 유대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그 공간의 나눔과 서로 공간끼리 서로 이제 그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들은 현대 건축에서도 많이 이제 좀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대감은 유대감대로 유지하되 서로의 독립성은 존중해 주는 게 그게 현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가족의 주거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화롭게 살기 위해 서로의 삶을 존중했던 김명관 고택.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